하이퍼 에코익입니다. 근데 얘들 이제 특징은 텐덤보다 더 컴팩트하게 보인다는 게 특징이고요. 중간에 이제 해부학적 그림 보면 이제 코라코, 클레비클라, 아크로미온, 그 다음에 글레노 휴메랄 이런 애들을 쭉 볼 수 있습니다. 위에 거는 코라코 휴메랄 리가먼트 바이셉스 옆에 보이는 거 보이고 있고요. 밑에는 코라코 아크로미알,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는 수프라 글레노 휴메랄 리가먼트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조부는 머슬인데요.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하이포 에코익하게 보이는데 그 주변이 이제 하이퍼 에코익한 파이브로 아디포스 세타로 둘러싸여 있는 게 특징인 거입니다. 그래서 위에 그림은 스프라하고 트라페지우스가 보이고 있고요. 아래쪽은 델토이드, 인프라, 그 다음에 테레스하고 트라이셉스 머슬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보는 당연히 하이퍼 에코익하게 보일 거고요. 포스테리어 쉐도잉 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뒤에 깊은 구조물은 당연히 안 보일 거고요. 아래쪽에 AC 조인트 보면 이제 양쪽에 본 보이고 가운데 이제 디스크 구조물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본은 뭐 저런 게 있는 건 다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카틸리지인데요. 카틸리지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이알린과 파이브로. 그래서 하이알린 카틸리지는 저렇게 하이포 에코익하게 보이는 게 특징이고요. 레이브로 대표되는 파이브로 카틸리지는 하이퍼 에코익하게 보입니다. 그 다음 버사를 볼 수 있는데요. 제일 대표적인 게 서브 델토이드, 서브 아크로미얼 버사인데 수프라스피너스라 델토이드 사이에 저렇게 보이고 아래 오른쪽 그림은 인젝하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뭐 버사이티스가 생긴다거나 하면은 저 공간이 더 늘어나고 플루이드가 차게 됩니다. 그래서 숄더 이그잼을 할 때는 저런 스툴 같은 게 있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등받이가 있거나 이렇게 팔을 자꾸 돌리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팔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의자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그잼하는 순서는 순서대로 이렇게 쭉 하게 되는데요. 먼저 앞쪽에서 서브스캡이랑 바이셉스를 먼저 보고 위로 올라가서 AC 조인트하고 수프라를 보고 라테랄과 안테리어 가서 수프라 스피나투스와 버사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포스테리어 구조물인 인프라하고 레이브름, 그 다음에 노치 등을 차례대로 관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부학적 구조물은 뭐 다 아시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있다는 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보시면은 제일 먼저 보는 게 바이셉스하고 서브스캡인데요. 각각 숏, 롱 엑시스를 보게 됩니다. 바이셉스는 이제 순서대로 롱헤드 오는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서브스캡과 수프라 사이에 저렇게 하이퍼 에코익하게 오보이드 형태로 보이게 되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제 튜버클 사이에 그루브에서 저렇게 고랑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 더 디스탈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마이오 텐디너스 레벨로 바뀌어서 저렇게 머슬로 변하는 걸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이제 저희가 그 퍼펜디큘러 하지 않으면은 하이퍼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수직으로 관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니소트로피를 피하기 위해서 입사각을 잘 조절해서 하이퍼 에코익하게 보이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서브룩세이션 하는 검사를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팜업한 자세에서 팔을 익스터널 로테이션, 인터널 로테이션 하면서 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냥 이렇게 팔을 돌려주면은 저 그룹에 있는 바이셉스가 혹시 서브룩세이션 되는지 이렇게 보는 거고 오른쪽에 보이는 건 서브스캡입니다. 그 다음 바이셉스를 롱 엑시스로 보게 되는데요. 맨 프록시말 쪽에서는 저렇게 꺾이는 모양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루브 상에서는 이렇게 경사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것도 아니소트로피가 되게 심한 구역인데요. 저것도 퍼펜디큘러하게 그 힐앤토 이렇게 매뉴버에서 한쪽을 꾹 눌러줘서 그 롱 텐덤과 평행하게 만들어 줘야지 잘 보이게 됩니다. 나중에 사진 나오니까 다시 보시고요. 네, 그래서 아까 숏 엑시스하고 롱 엑시스 아니소트로피가 생기는 원리랑 이렇게 잘 보기 위해서 프로브를 이렇게 조절해 줘야 된다. 그 보여주고 있는 사진들입니다. 그 다음 서브스캡은 이제 바이셉스를 본 다음에 메디알 쪽으로 오게 되면 보이게 되는데요. 그 바이셉스 숏 엑시스가 서브스캡에서는 롱 엑시스가 되겠죠. 저 상태에서 그 팔을 익스터널 로테이션 하게 되면은 서브스캡이 바깥쪽으로 더 딸려 나오기 때문에 롱 엑시스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롱 엑시스에서 이렇게 레서 튜버클을 볼 수 있고 옆에 이제 그루브의 바이셉스 텐덤까지 같이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숏 엑시스는 이렇게 90도로 돌려서 보면 되는데 얘 특징은 이제 저렇게 번들 파시큘레이션처럼 보이는 게 특징인데 저게 테어로 오인하시면 안 됩니다. 저게 노멀 파인딩이라는 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테리어를 본 다음에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AC 조인트하고 수프라스피나투스랑 버사를 관찰하게 됩니다. AC 조인트는 뭐 딱 갖다 만져서도 알 수 있고 갖다 대면 딱 알 수 있는데요. AC 조인트 이렇게 약간 어긋난 게 있나 이런 거를 꼭 보셔야 되고, 보니 그로잉이 있는지 아니면 뭐 오스 아크로미알레가 있는지 와이드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서 AC 조인트에서 혹시 와이드닝 의심되면은 정상은 5mm 이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로딩을 가해서 팔을 잡아당긴다거나 하면서 벌어지는 걸 확인하면은 조인트 와이드닝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테랄 쪽에서는 이제 버사를 보게 되는데요. 버사는 아까 보신 것처럼 델토이드랑 수프라 사이에 सब스텐셜하게 있는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보고 혹시 버사이티스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그 임피인지가 있는지를 보는 다이내믹 테스트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수프라가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확인하시고 저 사이에 뭐 버사이티스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화이트 에로 헤드로 있는 게 버사고요. 수프라스피나투스, 그 다음에 아크로미 쪽은 이제 정성이 될 거고, 아래쪽은 카틸리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사에 문제가 있는지 꼭 보셔야 되고요. 다음은 수프라스피나투스를 검사하는 그 포지션인데요. 그냥 뉴트럴 포지션에 보게 되면은 수프라는 그 팔 뒤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려진 포지션이 크레스 포지션하고 모디파이드 크레스 포지션인데요. 크레스 포지션은 이제 자기 반대쪽 뒷주머니 쪽으로 팔을 가는 건데, 이게 이제 병변이 있는 분들은 이 자세를 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디파이드 크레스라고 해서 그냥 자기 골반, 일리아 크레스트 쪽에 이렇게 손바닥으로 딱 올리는 게 이제 모디파이드 크레스트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사진을 보면 뉴트럴 자세에서는 수프라가 저렇게 뒤쪽으로 가 있지만, 크레스 자세를 취하면은 수프라가 앞으로 딸려 나오기 때문에 프로브를 저런 식으로 거의 뭐 수직으로 앞으로 한다고 생각을 해야지 롱 엑시스가 잘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롱 엑시스를 저렇게 보는데, 그 롱 엑시스를 맞추는 방법은 수프라를 일단 찾은 다음에 거기서 안테리어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수프라 메디알 쪽에 있는 바이셉스 롱헤드를 찾을 수 있는데요. 바이셉스 롱 텐던이 최대한 잘 보이게 이렇게 틸팅을 하면서 본 다음에 그대로 다시 라테랄 쪽으로 가면은 수프라스피나투스 롱 엑시스를 제대로 맞추게 됩니다. 요거는 그래서 좀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앞에서부터 이제 아래쪽으로 쭉 롱 엑시스 사진들을 쭉 모아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숏 엑시스는 90도로 돌려서 보면은 한쪽에는 바이셉스가 당연히 보이게 되고요. 이것도 이제 쭉 위에서부터 아래로 스캔을 하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테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뒤로 가면 이제 볼 수 있는 게 인프라하고 레이브럼하고 조인트 스페이스, 그 다음에 스피노플레이드 노치입니다. 인프라 스피나투스는 사진처럼 반대쪽 어깨에 손을 올리면은 이렇게 앞쪽으로 쭉 딸려 나오게 되고요.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길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칼시피케이션이 있는지 테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게 되는 거고요. 레이브럼 병변은 초음파로 저렇게 하이퍼 에코이크하게 보이는 걸 찾으면 되고, 그 옆에 이제 조인트 스페이스에 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제 뭐 서브룩세이션이나 뭐 이런 것들도 인스타빌리티도 같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브럼에 이제 뭐 플루이드가 있는지를 테스트는 저렇게 반대쪽 이렇게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면은 플루이드가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사진을 제가 뭐 찾을 수가 없어서 다이내믹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래노이드 노치 쪽에 이제 시스트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수프라스큐빌라 너브가 수프라스큐빌라 노치에서 저렇게 아래쪽으로 통과한 다음에 스피나투스 쪽에 브랜치를 내고 그 아래쪽으로 다시 인프라 쪽으로 브랜치를 내게 되는데요. 이쪽에 시스트가 생기면은 선택적으로 이렇게 뭐 웨이스팅이 온다거나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보면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시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간단하게 쭉 어떻게 보는지를 주마간산식으로 좀 쭉 봤고요. 그 다음에 병변을 조금 모아봤습니다. 제일 우리가 이제 많이 보는 게 테어일 텐데요. 테어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컴플리트 풀 시크니스가 있고 풀 시크니스 파셜. 그래서 풀 시크니스는
아티큘러 사이드에서 버살 사이드까지 쭉 태어가 있는 거를 풀 시크니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리트랙션까지 있으면 컴플리트라고 말을 하고요. 버살 사이드나 아티큘러 사이드 혹은 뭐 서브스텐셜 태어가 있을 때는 파셜이라고 저희가 합니다. 이때는 롱 엑시스하고 숏 엑시스를 번갈아 보면서 태어의 사이즈라든가 이런 것들을 꼭 봐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사이티스를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면 이제 버사 이렇게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버사이티스 있을 때 이렇게 플루이드가 차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프로브로 누르면 이제 텐더니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도플러를 키면은 뭐 하이퍼레믹하거나 이런 것도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버사이티스하고 테어가 같이 있는 건데요. 보면은 버사 사이드에서 델토이드까지 아티큘러 사이드에서 버사 사이드까지 풀시크에서 태어나게 있게 되면은 버사하고 조인트 스페이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브 아크로미아 버사에 인젝을 하면은 글래노 휴메라까지 조인트까지 인젝이 같이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런 경우에는. 그 다음에 텐디노패시가 있는데요. 포컬하게 저렇게 피브릴라 패턴이 깨지면서 이렇게 일디파인드 하이퍼 에코제네시티가 보이는 저런 포컬 텐디노패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디퓨즈하게 피브릴라 패턴이 깨지는 저런 텐디노시스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사이즈가 좀 커지는 것들이 특징이고요. 피브릴라 패턴이 깨지는 것들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텐데나이티스가 있게 되면은 이제 플루이드가 저렇게 차게 되는데요. 왼쪽 아래처럼 노멀에 비해서 오른쪽에는 플루이드 컬렉션이 있게 됩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바이셉스 텐던에는 약간의 플루이드는 원래 정상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양쪽을 꼭 비교해보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뭐 칼시피케이션은 뭐 당연히 쉐도잉 이런 게 잘 보이고요. 근데 이제 칼시피케이션 성격에 따라서 쉐도잉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페이스트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쉐도잉이 별로 없을 수도 있고요. 엑스레이랑 이런 것들이랑 잘 판단해서 생각하시면 되고, 호발되는 부위는 이제 크리티컬 존이라고 해서 수프라스펜서스 인서션하는 3분의 2 이쪽이 이런 쪽하고 인프라스펜서스 3분의 1 이런 데가 이제 잘 호발이 되는 부위입니다. 그 다음 어데이시프 캡슐라이티스는 당연히 잘 안 움직일 거고요. 다이나믹 테스트 했을 때 이게 안 움직이는 걸 볼 수 있다는 건데 뭐 이건 너무 당연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 생길 수 있는 부위가 몇 군데가 있는데요. AC 조인트 아스라이티스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스테노클레비큘라, 이거는 숄더는 아니지만 가져와 봤고요. 글래노 휴메랄 조인트는 뭐 엑스레이에서 너무나 잘 보이는데 저렇게 보니 그로잉이 있고 플루이드 디스텐전이 생길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 류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는 1호전이 생기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가우트는 흔히 알려진 게 더블 컨타워 사인이라고 해서 카틸리지 위에 저렇게 라인이 하나 더 생기는 게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손가락 사진이긴 한데 저렇게 더블 컨타워 사인이 보이는 게 특징적이라는 거를 아시면은 혹시라도 나중에 보실 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왼쪽 아래는 토파이 사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리아트 아스라이티스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트가 있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MRI 사진까지 같이 갖고 와봤습니다. 그 뭐 글리노이드 그쪽 노치라든가 스케플라 노치 이런 쪽에 시스트가 생기면은 너브가 눌리면서 뉴로패시나 뭐 웨이스팅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는 거를 관찰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AC 조인트 갱글리온 있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디스로케이션도 볼 수 있는데요. 프로브가 어깨 뒤쪽에서 봤을 때 오른쪽 아래 사진을 보면은 안티리어 디스로케이션은 멀어지는 쪽으로 저렇게 휴메루스가 보일 거고요. 포스테리어 디스로케이션이 되면은 당연히 프로브 쪽으로 저렇게 빠지는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뭐 디스로케이션이 있는지 아니면 뭐 힐삭스나 이런 것도 있는지 방카트 리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 뭐 저걸 엑스레이로 보기, 숄더보다는 엑스레이로 보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프랙처도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리프랙처랑 마찬가지로 되게 미세한 실금도 초음파로 오히려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되게 큰 프랙처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만 이게 코티칼 라인이 디스컨티뉴에이션 되는 거를 잘 찾아보면은 미세하게 이렇게 프랙처 있는 라인을 초음파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